트루밸류 아파트 관리동 앞 박혜강은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단지를 가로지르며 생각했다. 회장 자리 하나만 먹으면 178억이 눈앞이다.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 쉬운가. 거기 새로 오신 분 맞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뒤돌아보니 단단한 눈빛의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장숙진이었다. 동대표 출마하실 거라면서요. 근본도 모르는 분이 무슨 회장을 한다고. 해강은 웃음으로 받아쳤다. 조폭 생활 10년 이 정도 기싸움쯤은 아침 인사보다 가볍다. 근본이야 앞으로 만들면 되죠. 아파트도 사람도 다 살아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숙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다. 트루밸류의 집값을 목숨처럼 여기는 열혈 주민이자 아파트 안에서 모르는 소문이 없는 정보통. 평생 주택에서만 살다 이 고급 대단지에 입성한 뒤로 그녀는 이곳을 자신의 왕국처럼 지켜왔다. 10호선 5만역 출입구 하나를 트루밸류 쪽으로 돌리기 위해 시위까지 벌였던 여자였다. 그런 그녀 눈에 근본 모르는 신입이 회장 자리를 넘본다는 사실 자체가 도발이었다. 두고 보세요. 저 이번에 동대표 출마할 거예요. 여기 사람들 내가 다 꿰고 있거든요. 뜨내기가 함부로 흔들 곳이 아니라는 거 뼈저리게 알게 해드릴 테니까. 그녀가 등을 돌리며 걸어가자 뒤따르던 아파트 아주머니 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다. 해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더 삼켰다. 조폭판에서도 이런 부류를 본 적이 있다. 명분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상대는 돈으로 흔들리는 상대보다 훨씬 다루기 까다롭다. 그녀가 동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전선이 그어졌다. 한편 강아리는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언니 강하정이 관리사무소 격리과장으로 발령받아 온 것도 모자라 퇴근길마다 동생 신혼집에 들르겠다며 나타났다. 신랑은 무슨 일 해? 변호사 시험 붙었다면서 왜 아직 집에서 서류만 봐? 하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게 요즘은 재택으로 자문을 많이 해서. 거실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해강이 슬쩍 끼어들었다. 처형, 저희 부부가 워낙 알콩달콩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리가 옆구리를 찌르며 눈으로 그만하라 신호를 보냈지만 해강은 능청스럽게 어깨동무까지 시도했다. 강하정은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돌아갔지만 그 뒷모습에 하리는 진땀을 훔쳐야 했다. 그날 오후 해강 패밀리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자리싸움, 경비실 앞에 쌓인 부재중 택배 더미, 위층에서 밤마다 울리는 발망치 소리까지 사소하지만 지긋지긋한 민원들이었다. 경남이 주차 라인을 새로 그리고 큰둥이가 택배 보관함을 정리하는 사이 브레인을 자처하는 제길은 노트북 앞에 앉아 손가락을 풀었다. 형님, 관리비 내역 서버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화면 속 숫자들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에서 이해되지 않는 지출들이 반복됐다. 해강의 눈빛이 달라졌다. 단순히 돈을 빼먹으려던 계획이 어느새 다른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다. 저녁 무렵 해강은 펜트하우스로 호출됐다. 통유리 너머 야경이 펼쳐진 넓은 거실에서 이충원이 와인잔을 돌리며 그를 맞았다. 박혜강 씨, 여기 물 흐리지 마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냥 조용히 사시면 돼요. 괜히 아파트 일에 정의감 발휘하다가 다치는 사람 여럿 봤거든요. 해강은 잔을 받아들며 여유롭게 웃었다. 저야 조용히 살고 싶죠. 근데 자꾸 뭔가 시끄러운 게 눈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이충원의 입가엔 미소가 걸렸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만 신도시 부지의 야경이 유난히 화려했다. 이충원에게 저 불빛 하나하나는 자신이 밑바닥에서부터 손수 쌓아 올린 왕국이었다. 어린 시절 재개발 용역들에게 쫓겨나며 잃었던 것들을 되찾기 위해 그는 남의 것을 빼앗는 법을 스스로 익혔다. 그런 그에게 이 낡은 대단지 하나쯤은 손끝으로 튕겨낼 수 있는 먼지였어야 했다. 그런데 저 근본 없는 조폭 하나가 자꾸만 그 손끝을 미묘하게 어긋나게 만들고 있었다. 박혜강 씨,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 다 손대려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남의 왕국은요. 저는 그냥 제 코가 석자라 그렇습니다. 왕국이니 뭐니 그런 거창한 건 관심 없고요. 이충원이 낮게 웃었다. 위협처럼 들리던 그 웃음소리 끝에 묘하게 흥미로운 기색이 섞여 있었다. 큰일이네. 나 박혜강 씨가 자꾸 재밌어질라 그러네요. 그날 밤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터졌다. 장숙진이 주도한 자리에서 해강을 향한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쪽 예전에 뭐 하던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장내가 술렁였다. 해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예전에 뭘 했든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이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어디로 새는지,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시설이 왜 3년째 고장 나 있는지 그거 하나는 확실히 파헤쳐 보이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예상 밖의 반응에 장숙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장내 한 구석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해강의 얼굴을 찍어 어딘가로 전송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트루밸류는 선거 열기로 들끓었다. 해강은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투명한 관리비, 제대로 된 아파트. 문구는 단순했지만 힘이 있었다. 장숙진과 기존 회장 서강원 진영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전단지가 뿌려지고 주민단체 채팅방에는 해강을 향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번지기 시작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후보는 셋. 기존 회장 서강원, 그를 등에 업은 장숙진, 그리고 해강이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세 사람의 얼굴과 공약이 나란히 붙었고 주민단체 채팅방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메시지로 들끓었다. 저 사람 진짜 믿을만해? 관리비 투명하게 한다는데 어떻게 믿냐? 근데 놀이터 고장난 거 진짜 3년째래. 여론은 아직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기울지 않은 채 팽팽했다. 그 와중에도 강하정의 방문은 계속됐다. 어느 날 저녁 강하정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을 때 해강은 습관처럼 하리의 어깨를 감싸며 자연스럽게 부부 행세를 했다. 문제는 그 손길이 이번엔 유난히 편안했다는 것. 하리 역시 굳이 뿌리치지 않았다. 강하정은 묘한 눈빛으로 둘을 번갈아 보다 말없이 돌아갔다. 그날 밤 둘만 남은 거실에서 하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꾸 이렇게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데. 뭐가요? 우리 계약 관계잖아요. 해강은 대답 대신 피식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끝에는 평소와 다른 온도가 묻어 있었다. 하리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서류 뭉치를 뒤적였다. 합법적으로 사세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그러다 처형님한테 딱 걸리면 그때도 그 잔소리 하실 겁니까? 하리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다음 날 해강이 선거 유세 도중 상대 진영의 방해로 곤란한 상황에 몰렸을 때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그를 감싼 것은 다름 아닌 하리였다. 이분이 지난주에 놀이터 안전 점검 직접 신청하신 분이에요. 근거 없는 소문으로 흔들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지원 사격에 해강은 잠시 멍하니 하리를 바라봤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에 균열 아닌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다. 한편 도마뱀은 여전히 관리소 내부에 발을 걸치고 있었다. 그가 넘긴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일부가 특정 건설사와 얽힌 정황이 드러났다. 하자 보수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묘하게 이충원의 회사 오만 신도시 개발과 맞닿아 있었다. 형님, 이거 그냥 회장 자리 해먹자고 시작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길의 말에 해강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178억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 돈 뒤에 숨은 그림자가 생각보다 컸다. 동시에 해강 패밀리는 아파트 청소 봉사 행사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경남은 과도한 열정으로 화단을 갈아엎다시피 정리했고 큰둥이는 분리수거장을 통째로 재배치하다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남의 아들 경북이는 가짜 가족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에서 아빠가 진짜 조폭이었냐는 친구들 질문에 울음을 터뜨리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해강은 처음으로 그 작은 어깨를 다독이며 낯선 감정을 느꼈다. 회장 자리를 향한 계산 속에 예상치 못한 책임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해강은 장숙진과의 첫 정면 대결에서 근소하게 승기를 잡는 듯 보였다. 주민 여론이 조금씩 그에게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이충원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어젯밤 간담회에서 찍힌 해강의 사진과 함께 그의 과거를 캐기 시작한 조사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다. 박해강이라. 재밌어지겠는데.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조사보고서 몇 장을 더 내려놓았다. 오아시스파 도박장, 원클럽과의 미묘한 커넥션까지 아직은 조각난 정보들이었지만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해강이라는 사람 자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카드였다. 이충원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원래 이런 판을 좋아했다. 상대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조용히 목을 죄어오는 판. 같은 시각 트루밸류 상가 옥상에서는 해강과 하리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선거 유세로 지친 하루의 끝, 둘 사이엔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 흘렀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처형님 앞에서도 유세장에서도. 계약 관계니까요. 잔금 받으려면 당신 이미지 관리도 제일이잖아요. 하리는 애써 사무적으로 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해강은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픽 웃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래요, 계약. 근데 처형님한테 딱 걸리는 그날엔 강 변호사님이 알아서 변론 좀 해주십시오. 누가 변호사래요? 아직 시험도 안 붙었는데. 당황한 하리의 외침에 해강이 소리내어 웃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트루밸류의 밤하늘로 퍼져나가는 사이 저 멀리 펜트하우스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 회장 선거의 결과도 178억의 행방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낯선 감정도 트루밸류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이충원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다음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 비박.